박근혜와 화해하고 싶다. 갑자기 화해 얘기를 오늘 꺼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인데요. 일단 요 제목의 얘기, 요 제목의 요 발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네. 독대라는 걸 한 번도 못했다니까요.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에 네. 저희들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다면은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그런 제안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관계입니다. 왜 그러? 최영두 의원님. 예. 이 궁금해지잖아요.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화해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안 좋고 탄핵을 계기로 굉장히 멀어진 사이로 뭐 세상이 다 알게 됐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놨는데 일단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까? 화해하고 싶을까?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지금 연재되고 있습니다. 예. 그 대목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은 지금 저 김무성 전 대표가 하신 저 이야기입니다. 독대를 신청했는데 독대를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전국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타까웠다 이런 대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회고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알았다. 늦게 네, 그런 뒤에 일이 있었는지를 그런 일을 알았는데 정말 그런 일을 뒤에 알았다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당시에 사실 지금 그 회고록의 전편을 보면은 이른바 최순실 사태가 삐지기까지 그걸 왜 몰랐던가라는 데 뒤늦은 회한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김무성 대표 당 대표였는데 예. 당 대표와의 소통이 이제 없었는데 알고 보니 김무성 대표는 여러 차례 독대를 신청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나한테 전달이 안 되고 내가 못 만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거기에 대한 그 회한 같은 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화답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근데 지금 왜 저 얘기를 굳이 꺼내놨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당으로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그 탄핵까지 이르면서 당시 탄핵에 당시 여당이 탄핵을 야당과 함께 연합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당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예. 그 당시 원내대표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어쨌든 정치적으로 크게 한번 풀고 나갈 숙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어떤 서로 허심탄회한 무슨 토로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화해가 있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왜 그런 불행한 사태가 빚어졌던가 예. 그리고 당시에 왜 그런 사태를 피하지 못했던가에 대한 역사적 교훈도 한번 다시 되시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지금이냐인데 이거 혹시 윤건영 의원께서는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왜 지금 화해 얘기를 지금 꺼내놓을까요? 간명한 거 아닌가요? 출마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출마하고 연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크고 김무성 전 대표께서 다시금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당에서 나름 지분이 가지고 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화해의 손을 내민 거라고 봐집니다. 과연 그 화해의 손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판단하실 텐데 예. 대체적으로는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죠. 그게 역대 선거의 흐름이었고 결과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꺼내놓으면서 일단 그 대목이 좀 주목을 받았고요. 앞서서 김무성 전 대표는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출마 선언에서 왜 다시 총선에 나서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후배들이 잘 못하니까 내가 나서는 거다. 잘했으면 안 나왔다였거든요. 오늘은 다른 이유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육선 응원한 사람이 선수 한 번 더 달아봐야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좀 쓴소리 잔소리 하려고 합니다. 선거 때마다 50%씩 물갈이 해가지고 들어온 정치 신인들이 정치를 더 발전시켰으면 제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많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효과가 없어요. 아이고 내 아직 달고 내가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충동을 느끼게 된 겁니다. 탈당을 해서 탄핵을 하셨던 분 아닌가요? 같은 당 후보를 대통령을 내고 나중에 그분들이 나가서 탄핵을 야당과 더불어서 탄핵을 주도했던 분 아닌가요? 지금 뭐 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 송영훈 의원.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의 출마 이유, 아까는 후배들 얘기가 앞서 나왔는데 오늘 한 얘기는 그럼 국회의원이 돼서 원내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쓴소리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지금 내가 출마하는 거다, 이런 취지인데요. 국민의힘 내부 지금 이 김무성 전 대표의 출마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장소의 정치학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예.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출마 기자회견을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저는 유심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부산광역시 의회.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총선 출마자들이 원내가 아니고 원외인 경우에 예. 가장 출마 선언을 하고 싶어하는 장소가 공통적으로 국회 소통관 아닙니까? 통상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육선이나 하셨고 우리 정치의 원로이신데 국회 소통관에서 안 하고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소통관에서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상적이지 않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리고 쓴소리는 이제 밖에서도 할 수 있죠, 사실은. 본인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밖에서 쓴소리를 하니까 잘 안 듣더라라고 하시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육선까지 하셨고 여당 대표까지 하셨고 우리 정치의 존경받는 원로입니다. 밖에서 말해도 충분히 귀를 기울일 거고 예. 오히려 육선을 넘어서 7선까지 하겠다고 했을 때 왜 그걸 꼭 해야 됩니까?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까? 그다음에 여태까지 6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뭘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본인의 입증 책임이 세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즉답은 안 하고 이렇게 애둘러 말씀하시는 건데 분위기가 그다지라 이 뜻입니까 지금요? 김무성 전 대표 본인께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애둘러서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반응이에요. 요거 짧게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출마. 유승민 전 의원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거 한마디로 다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추가해 주시죠. 똑같이 지금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때 사실 원인 제공은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고 보는데요. 예. 그때 이제 무대가 옥새 들고 나르샤 해서 영도다리로 갔잖아요. 예. 사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예,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겼던 선거 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던 거고 그게 그 갈등이 결국은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그 전사는 빼놓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이렇게 당내 쓴소리를 하잖아요. 예. 결국 굉장히 이제 당 안에서 미움을 받는 처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예. 무대까지 들어가서 쓴소리를 하겠다?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무게감 있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반겨할까요? 저는 그렇게 반겨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가 저는 자연스럽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지금 이게 글쎄요, 그게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출마 선언과 동시에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컷오프 등 이렇게 해서 아예 탈락이 될 거는 무소속과 출마까지 고려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이거 송영훈님. 그러면 이거는 사실 부산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단한 타격 아닙니까? 그거는 지역 주민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긴 한데요. 예. 반드시 큰 타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3선, 4선, 5선 이렇게 갈수록 물론 경륜도 쌓입니다. 예. 그분들의 경륜을 우리 사회가 활용해야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피로감도 느끼고 계속 그 지역 주민들의 질문이 강해져요. 예. 5선, 6선 하시면서도 뭔가 자기 지역을 위해서 새로운 걸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항상 유권자가 느끼는 생각은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쓴소리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육선을 하시는 동안에 물론 그동안에 당에도 기여를 했고 국가에도 기여를 하셨죠. 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하셨으면은 지금 그렇게 쓴소리 많이 하실 일이 없을 텐데 예. 이제 와서 쓴소리를 들어와서 하시겠다고 하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께서도 얼마나 수긍하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오늘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까지 꺼내면서 이거 무슨 상황일까 이런 생각을 가신 분들이 오늘 정치권에 꽤 계시더군요.